이번 시간에 17장입니다. 실제로 17장은 그 18장하고 연결된 거를 의도적으로 그냥 81장을 맞추기 위해서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왕필본을 보겠습니다. 태상. 태상은 제일 좋은 거죠. 태상. 여기 태상이 돼 있고, 태상. 자, 부지유지. 하지유지. 하지유지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유지. 이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은, 이제, 친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를.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거 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뭐야? 모욕한다는 거죠. 자, 이게 네 가지가 단계가 있어요, 지금. 가장 태상, 중, 하, 태상, 상, 중, 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뭐가 그랬더니 뭐가 이 지가 뭐예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거는 뭐 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도가 가장 좋은 도는 그대로 보는 거고, 이거면 도로 넣어가지고는 이 자체가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이제 지금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왕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왕한테. 우리가 그 노자도덕경이라는 거는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왕한테, 야, 가장 좋은 게 왕이 있는지 모르는 거다. 그 다음에는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왕을 무서워하는 거고, 가장 나쁜 거는 왕을 모욕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제의 대상이 왕이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라고 표현. 이걸 갖다가 도로 해석하거나 어떤 추상적인 다른 거로 해석해 가지고는 이 설명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뒤가 전부 다 그런 얘기거든요.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왕은 이런 다 하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자, 이 태상이라는 건 뭐 제일 좋은 거는 뭐야? 최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상이란 사실상 도가의 입장에서 큰 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를 통해서 서로를 잇는 단계입니다. 하상공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태고 무명의 상태에 주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통치 시대를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견해도 있고, 노자가 80장에서 말하는 성인의 다스림은 이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장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 볼까요? 장자는 응제양편에서 노자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의 다스림은 공이 천하를 뒤덮어도 자기가 한 일로 여기지 않고, 교화가 만물을 베풀어줘도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며, 있어도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며,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뻐하게 하여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경지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근원의 세계에 논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어가 이제 순차적으로 말이죠. 태상에서 그 다음에서 이제 두려워한다에서 경멸한다, 사랑한다, 모른다. 있는 줄 모르는 게 최고고, 사랑하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우리가 백성이 사랑하는 임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임금, 이렇게. 통치 방향이 세 개, 뭐 네 가지 이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자, 신부족, 유불신언.
뭡니까? 신이 부족하면 유불신. 이게 어려운 문장 아니죠? 신 부족, 안, 유불신. 이렇게 다 있는데, 유불신, 이게 맞겠죠?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 왜냐면 안이라는 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건에 관한 왕필의 주석 볼까요? 왕필은, 몸을 관리하는데 본성을 잃어버리면 질병이 생기듯이 도와주면서도 참된 마음이 없으면 잘못이 생긴다. 신의가 부족하면 불신이 생기니 이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불신이 생기면 지혜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주석. 하상공 볼까요? 하상공은 임금이나 군주가 백성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백성은 불신하게 되어 임금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직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이라는 거는 언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 즉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결국에 보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즉 불신이 생긴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이 불신이 된다. 신이 부족하면 불신이죠. 이거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요? 기연. 기연이라는 거는 말을 귀하게 한다는 뜻이죠. 말을 귀하게 한다. 유라는 거는 유라는 게 유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머뭇거린다. 유해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숭이하고 코끼리가 이게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 유해가 돼서 말을 아끼는데, 공성사수. 공을 세우면, 공을 세운다. 머뭇거리고 말을 아끼고 공을 세우면 뭐예요? 백성은 어때요? 백성은 모두, 네, 이거 컴퓨터가 자꾸만 또, 전기가 꺼져졌다, 들어왔다 하는군요. 자연. 자연은 연자는 여기 이루성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이룬다. 백성은 자기가 스스로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지 왕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왕이 내가 잘했다 잘했다 이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백성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 왕이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연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성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자와 이렇게 되죠. 왕필이 주석을 볼까요? 왕필은 자연은 낌새를 챌 수 없고 의향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그 말을 바꾸지 못하고 말에는 반드시 감흥함이 있으므로 노자가 머뭇거리며 말을 귀하게 아낀다라고 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일을 처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교화를 시행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왕필이. 결국에 봐서는 이 문장인 어떤 문장이냐면 도가 쇠약하게 되는 결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도가 약하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가 이룬 일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첫 문장인 가장 좋은 것은 백성들이 임금이 있는 줄만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한 문장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 태상이라는 거, 기차라는 거, 기차 해가지고 태상, 상, 중, 하로 이렇게 왔잖아요. 나중에 백성들한테 모멸을 받는다. 우리 백성들한테 모멸을 놀라지 말라 그래. 왕 보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왕이 농락을 당하거나 뭐예요? 모욕을 당하더래. 모욕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총욕 약경인데 저는 농욕 약경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능욕 약경이다 이렇게 했듯이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은 놀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7장 그렇게 해석하고 18장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한 장으로 보고 싶은 얘기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 백서번에는 그래서 울스본드 그래서 근데 왕피본은 대도패 나오요. 대도가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인의가 생긴 거예요. 인의가 생긴다. 대도패. 그 다음에 해 지출이 되니까 위가 뭡니까? 위선이다. 거짓이다 아니에요. 위선 거짓. 위선 거짓이다. 해지 지혜죠. 지혜. 해지. 여기 지혜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나타나니까 대위 큰 위선이 생긴 겁니다. 대도패 유인이 이것도 뭡니까? 처음에 이거 좋다가 나쁘다가 태상은 어쩌다가 나중에 기차 이렇게 나가듯이 대도가 패하니까 어떻게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없어지니까 대의가 생긴 거. 이게 여기서 뭡니까? 대도라는 거가 일반적인 큰 도죠. 태상의 대도가 여기서 말하는 대도는 뭡니까? 도가 말하는 이 도가 아니에요. 도는 상도거든요. 이 상도.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도죠. 일반적인 도도 없어지니까 뭐가 생긴다? 인의가 생긴다.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인이라는 게. 인이가 유교의 인이 아니에요. 인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노자가 말하는 인은 위선적인 거예요. 거짓. 인위적인 거. 그러니까 이 도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인위적인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도덕률이 생기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서 저건 저렇게 한다.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이다 이거죠. 3년상. 그 어려운 시절에 3년상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시험 붙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3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캐리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들어와서 한 1년 있다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또 3년 가는 거예요. 캐리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에? 그런데 만약 이걸 안 한다.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 숙종 때 그거 있잖아요. 경종이 죽었으니까 1년 복을 입어야 되냐,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냐, 상복 입어야 되냐,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어? 1년, 예? 누가, 왕의 아들이 왕이 죽으면 3년상이냐, 1년상이냐. 왕이 말이죠. 적통왕이 죽으면 3년상인데, 3년복인데, 이게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 죽으면 1년상 이런 거가 있나 봅니다. 경국대전에. 이런 것과 싸워가지고 지금 저기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인이에요. 인. 우리가 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을 이렇게 주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자가 보면 주자 가려가지고 책이 툭 책이 있습니다. 열몇 권짜리 전집이 있어요. 다 제사상 어떻게 차리고 이거만 해놨어요. 이 사람은. 전공이 지금 공자도 장례식장에서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거 그거 배웠다고 해서 맹자가 그랬어요. 맹자. 공자가 이걸 아주 이 가래에 제사에 능한 거죠. 맹자도 그거를 맹호삼천지교에서 뭐 다니면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위적인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이건 인위적인 거죠. 의라는 게 뭡니까? 의라는 게. 의가 의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의를. 왜? 자기도 일부 하지만 자기 밑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의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를 갖다 움직인다? 이거 아니에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부르면 크게 대답하고 이런 게 다 옛날 저거거든요. 응? 어? 인이거든요. 인. 인이. 그러니까 대도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인의가 생기죠. 인의가 생긴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지혜가 없어지니까 뭐 이게 거짓 큰 위선이 생긴 거예요. 위선. 사회가 위선 플러스 인의로 이거 가득 찬 사회가 어떤 사회겠습니까? 이거 가득 찬 사회가 이게 바로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왕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인이 생겨. 정치인이 생겨. 지금도 정치는 이래요. 지금도. 자,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키워드는 인의입니다. 인의하고 대의입니다. 인의와 대의는 같은 의미다. 노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인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고 이를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는 큰 거짓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킨 게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이다. 자, 따라서 노자가 공자의 인의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이게 바로 주된 해석법입니다. 장자 볼까요? 장자 변무편입니다. 작은 의혹은 방향을 바꾸고 큰 의혹은 본성을 바꿉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러함을 아는가? 우임금이 인의를 내세워 천하를 어지럽힌 때부터 백성들이 인의로 달려가서 그거를 행하니 이는 인의로 본성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의를. 그래서 변무편에서 또 도를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인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타고난 본성을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예와 악을 쓸 수 있으며 오색을 더럽히지 않고는 누가 문체를 만들 수가 있으며 오성을 어지럽히지 않고서 누가 육규를 맞출 수 있겠는가. 무릇 통나무를 헤쳐서 그릇을 만든 것은 기술자들의 죄이고 도를 훼손해서 인의를 만든 것은 과실이다. 도를 훼손하거나 피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도가 폐하면서 인의가 생기고 위선이 생겼더니 육친이라는 거 육친이 불화가 돼서 효자가 생겼습니다. 육친은 뭡니까? 육친은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식, 에? 어머님, 아버님, 형제, 자식, 부인, 뭐 조부, 뭐 이런 상태 같은데요. 이런 상태, 이런 육친입니다. 육친. 여기 불화가 많이 생기죠. 왜 불화가 생기냐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들이 벌써 뭐 옛날에 자식들이 벌써 기본이 6명인데 10명이란 말이에요. 경쟁을 하는 거죠. 장자 아니면은 이거 사실 이거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효가 생긴 거예요. 야, 제일 효도 누가 하냐 이거지. 야, 내 제사 누가 지낼 거야. 그 사람한테 나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국가가 또 혼란을 하면 뭐야? 충신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 충신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혼란하면 생기는 거고. 이 육친이 불화하면 그 중에서 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진짜 좋겠죠. 내 입장에서. 그러나, 그렇게, 그렇진 않다. 물리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왕필 주석입니다. 왕필 주석. 크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주 추한 곳에서 생긴다. 이른바 아름다움과 추한 것은 같은 곳에 나온 거죠. 네. 욱치는
아버지, 자식, 형이 있고 동생이, 형제가 이 한꺼번에 아니고 형, 동생이 따르군요. 남편,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육친이 저절로 화합하고 국가가 저절로 다스려지면 효자나 자애로운 부모 또는 충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넘치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게 되는 곳이라면 물이 말라가는 곳에서 물거품으로 겨우 적셔주는 덕이 생기겠는가 하는 거죠. 자, 장자 대종사편에서 나온 얘기는 물고기가 서로 적셔준다. 대종사편에서 나온 얘기고, 천운편을 보겠습니다. 장자 천운편에 보면 노자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무릇 백조는 날마다 목욕하지 않아도 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검게 칠하지 않으니 검으니 태어날 때부터 흑백에 대해서 세상에서 검다 희다라고 떠들어댈 것이 없다. 명예라는 외형적인 것도 새삼 세상에 알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물 마른 진흙탕 위에서 서로 거품을 뿜어내며 습기로 적셔준다. 하지만 그것은 넓은 호숫가에서 물이 많아서 서로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왕필이 장자로 노자를 주석한 거죠. 이게 그것은 장자가 노자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 그 왕이 왕이 뭐 이런 도가 없어지면 이렇게 돼서 모욕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실제로 이 태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문장의 핵심인데 인의가 생기고 큰 거짓이 생겨서 효도가 생기고 충신이 생기고 안 좋은 거다. 이게 지금 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현실에 있는 이 인이라는 것에 대한 혹은 충효라는 것에 대한 충신이라는 것에 대한 효자에 대한 자애로움과 효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게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 개념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장, 18장을 한꺼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